예, 광주에서 3년 전부터 이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 농촌 체험장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서 뭐 방울토마토, 상추 막 이런 거 뭐 그런 데죠? 그렇죠. 직접 수확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걸로 다른 요리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농촌 체험장들이 요즘 좀 있는데요. 제보자 광주에 살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광주시에서 공모한 시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선정이 됐고 별 문제 없이 서류도 통과도 되고 또 보조금도 받게 돼서 이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구마, 무, 배추, 상추, 뭐 방울토마토, 키위 계절마다 다른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체험이 주를 이루고요. 또 쿠키나 찰떡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부모님이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체험 활동하는 동안 음료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작은 공간도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는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분들도 생기고 점점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네, 주변을 서성이기도 하고 몰래 밖에서 체험장 안을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상한 점이 좀 많았다고 해요. 하우스 안에 뭐 볼 게 있다고 저렇게 막 두리번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수상한 사람의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동네 열혈 기자.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환경단체 기자인데 뭐 취재를 하겠다 이러길래 어떤 목적이냐 했더니 그거 말해줄 수 없다. 원래 취재는 말하는 게 아니다. 증거인멸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는 목적도 모르겠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자가 어떻게 확인하냐 이랬더니 나 이런 기자다라고 기자증을 제 이마박에다가 대셔가지고 막 들이대시더라고. 근데 저는 볼 수가 없어. 이마에다가 대시는데. 이마에다 이렇게 약간 딱 돼가지고 네. 기자증을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못 받고 이거 명함만 줬다가 다시 뺏어갔어요. 야, 글쎄요. 뭐 저도 기자지만 보통 취재를 할 때는 내가 이런 걸로 좀 취재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건 그건 뭐 굳이 취재 윤리를 논하기 전에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이 남성 기자를 자처했는데 이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집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 체험장 인근을 이제 맴돌면서 지켜보고 또 새로 열대 작물 기르는 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환경단체 기자라면서 그럼 취재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자인 걸 확인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자증을 제보자 이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죠. 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명함도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어요. 명함도 다시 뺏어갔습니다. 자, 정말 기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 환경 관련 신문사 소속 기자인 거는 맞았습니다. 좀 낡은 명함이 지금 보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 취재하고 있는 거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농촌 체험장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거를 취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농작물 수확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모래놀이 시설도 만들고 또 미끄럼틀도 만들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이거 위법이다. 이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민원도 여러 번 넣었고요. 그런데 구청이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내렸고요. 이거를 유예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이거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실제로 들으신 것처럼 위법 사항이 있어서 제보자도 최대한 그 해당 구청의 관할 구청의 요구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열혈 기자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는 구청에서 지적한 미끄럼틀 같은 놀이시설이나 휴게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화장실은 없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방에 있는 냉장고나 식기세척기도 이동은 어려워서 강제 이행금을 내더라도 그냥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이웃 기자는 정말 돈 없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 체험장에 온
아이들 사진을 막 찍는가 하면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여기 불법인 건 알고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난 취재 끝났으니까 가봐야겠다 라면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취재를 뭐 앞세워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그때는 뭐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먼저 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공사를 했는지. 그때는 왜 새벽에 들어왔냐면 그 전에 경찰이 와가지고 네. 여기는 개인 사유지다. 기자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는 명백히 이건 불법이다. 이거라면 영업방해나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당신은 걸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가 없을 때 들어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몰래. 새벽 5시 막 이렇게.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저 정도면 되게 좀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뭔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 구청에 신고해서 끝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도 아니에요. 새벽에도 오고 몇 번에 걸쳐서 오고 이거 불법 영업이다라고 막 말도 하고 지금 새벽에 돌아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지난해 12월 29일 날 이 기자, 본인이 기자로 하는 사람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 말에는 검찰에 이게 송치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봤겠죠. 기자 입장에서는 이 동네 기자는 본인 얘기는 좀 달라요. 자기가 이게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게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라고 하고 위법행위 보도를 묵살시키려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반대로 이 농촌체험장 대표는 이거를 사실 취재를 빙자한 스토킹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변호사님, 보통 기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다. 그렇죠. 네. 저렇게 뭐 새벽에까지 저렇게까지 취재는 안 하는데 네. 더군다나 경찰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네, 이렇게 신고를 당하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왜 뭐가 억울한 거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시에서 보조금 받고서는 이거를 애초 용도와 달리 쓰고 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스토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바로 옆이어가지고 차 돌려서 가는 과정에서 잠깐 이게 들어갔던 거지 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다고 해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받아낸 자료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이 업체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의심된다. 그래서 지금 스토킹으로 신고한 거는 이런 취재와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증거가 뭐고 자료가 뭔가 이거를 보내달라고 제작진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 옆집 사는 기자도 알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료를 안 보내줘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무엇이며 정말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 자칭 기자는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한 것도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저도 기자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취재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취재를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협조를 또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 도대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처음 농촌 체험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최근 비닐하우스를 그 자칭 기자라는 그 집 앞에 지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 비닐하우스의 높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농촌 체험장을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실 많은 농촌 체험장들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도 안 된다, 냉장고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아쉽다.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덧붙이시기를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높이 문제를 처음엔 지적하다가 구청에선 그건 문제없다고 하니까 농촌 체험장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 제보자님의 의심이죠.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